캐나다의 고용시장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완화에 힘입어 2달 연속 회복세를 기록했습니다. 6일 연방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캐나다의 일자리 수는 총 9만 4천 개가 늘어나 23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된 지난 6월에 이어 2달 연속 증가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7월은 코로나19 확산이 둔화되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비즈주를 비롯한 국내 대부분 주가 방역수칙을 완화하던 시기였습니다. 6월달 7.8%였던 실업률도 지난 7월에는 7.5%로 감소하며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팬데믹 시작 전이었던 지난해 2월의 실업률은 5.7%였습니다. 2달 연속 일자리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기 이전이었던 지난해 2월과 비교하면 1.3%의 일자리가 줄어들었으며 장기 실업자도 팬데믹 전과 비교해 약 24만 명이 줄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고용시장이 가장 활발했던 분야는 서비스 직종으로 이전 달 대비 9만 3천 개의 일자리가 추가됐으며 특히 숙박 요식업, 금융보험, 부동산 임대업에서 상승을 보였습니다. 숙박 요식업의 경우는 지난 6월에도 10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추가됐는데 이 직종은 지난해 2월 대비 18.7%의 일자리가 증발해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기에는 여전히 갈 길이 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일자리가 오히려 늘어난 분야는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 직종과 금융보험, 부동산 임대업, 교육 서비스 직종 등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국내 대부분의 주에서 일자리가 늘어난 가운데 비즈주는 유일하게 지난달에 이어 팬데믹 이전 수준의 일자리를 회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 법원이 캐나다인 마약 사범에 대한 사형 선고를 항소심에서도 유지하면서 캐나다와 중국 사이의 긴장이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중국 랴오닝성 고등인민법원은 마약 밀반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로버트 셜렌버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크 가노 외교부 장관은 우리는 중국의 비인간적인 결정에 대해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고 반발하며 셜렌버그에게 관용이 베풀어지기 위해 중국 당국을 압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C주 에보츠포드 출신의 셜렌버그는 지난 2014년 222kg에 달하는 메스암페타민을 중국 자렌에서 호주로 밀반출하려다 중국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셜렌버그는 2018년 11월에 열린 1심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2019년 1월에 열린 재심에서 돌연 사형 선고를 받으면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셜렌버그에 대한 1심이 끝나고 며칠 후였던 2018년 12월 1일 화이에의 멍완저우 부사장이 이란 제재 위반으로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캐나다 경찰로부터 체포된 바 있는데 당시 셜렌버그의 사형 선고는 멍 부사장 체포에 대한 중국 당국의 보복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멍완저우 부사장이 체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캐나다 국적의 대북 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와 마이클 코브릭을 간첩 혐의로 잇따라 체포하면서 중국이 캐나다를 상대로 외교 보복을 가하고 있다는 목소리는 더욱 힘을 실었습니다. 그 이후 캐나다와 중국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됐고 양국은 여러 외교 문제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홍콩 보안법 시행 이후 캐나다가 홍콩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중단하자 중국은 뜬금없이 자국민에 대한 캐나다 여행 경보를 발령했고 올해 초에는 캐나다가 중국의 인권 유린에 대해 비판하자 중국은 최근 캐나다 원주민 기숙학교 내에서 유해가 발견되는 것을 지적하며 맞불을 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20일 밴쿠버에서 가택연금 중인 멍완저우 부사장에 대한 범죄인 인도 송환 절차 재판이 마무리될 예정인데 셜렌버그 사형 선고 유지는 멍완저우의 석방을 위한 중국의 포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한편 중국 당국은 스파이 혐의로 지난 3년여 동안 억류하고 있는 대북 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에 대해서도 이번 주 내에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9월부터 12세 이하 아동들은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BC 정부는 주내 12세 이하 아동들이 트랜스링크 및 BC 트랜짓 서비스 지역 어디에서나 무료로 대중교통을 탈 수 있는 Get on Board 프로그램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앞으로 6세에서 12세 어린이는 탑승권이나 신분증 또는 요금을 지불해주는 동반 보호자 없이도 무료로 버스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5세 이하 아동에게만 대중교통 서비스가 무료로 지원됐으나 내달 1일부터는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또한 요금 게이트가 있는 스카이트레인이나 시버스 웨스트코스트 익스프레스 열차의 경우에도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무상 교통 혜택이 제공됩니다. 단 이 경우 요금을 지불해주는 동반 보호자가 함께 탑승해야 하며 한 명의 보호자가 12세 이하 어린이 최대 4명까지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행에 따라 자녀에게 매달 $57씩 트랜스링크 먼슬리 패스를 구입해온 가정에서는 1년에 $687 이상을 절약할 수 있고 매달 평균 $35의 비용이 드는 BC 트랜짓 아동 패스권 이용 가정의 경우 연간 $420를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BC 정부는 내달부터 이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BC주의 12세 이하 어린이 약 37만 명이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BC NDP 정부가 2020년 총선 공약으로 내건 지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트랜스링크를 담당하고 있는 조지 헤이먼 환경기후변화부 장관은 이번 프로그램은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꼽히는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교통 정책이라며 앞으로 대중교통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도로에는 차량 수가 줄어들 것이고 교통체증이 줄어 공기는 더욱 깨끗해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주의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또다시 400명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C보건당국은 10일 오후 성명을 통해 지난 하루 새 코로나19 관련 395명의 신규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날 기준 BC주의 사망자 수는 전날과 같은 1,777명으로 집계됐으며 실확진자는 3,284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으로 병원에 입원한 확진자 수는 총 71명으로 이 중 중환자실에 옮겨진 환자는 23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 감염 현황으로는 이날 밴쿠버 해안 보건지역에서 총 61건, 프레이저 보건지역에서 총 100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아일랜드 보건지역에서는 31건, 북부 보건지역에서는 15건, 내륙 보건지역에서는 전체 감염의 절반가량인 187건의 확진자가 보고됐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중인 보건시설 관련 지역 감염은 총 7건으로 전부 장기요양시설에서 발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역 감염이 보고된 지역은 프레이저 보건지역 2곳, 인테리어 보건지역 4곳, 아일랜드 보건지역 1곳입니다. 한편 보건당국에 따르면 현재 BC주의 성인 기준 1차 백신 접종률은 83%, 12세 이상 1차 백신 접종률은 82.1%에 달합니다. 2차 접종률은 성인 기준 72.5%, 12세 이상 기준 70.6%입니다.